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매출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매출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고객의 인기 있는 상품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주중과 주말 매출의 차이가 나는지, 고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가 어떤 건지, 고객 계층이 어떤 고객층이 많이 구매하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통해서 매출 관리를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인기 있는 상품 부분이 뭐냐. 사실은 이제 고객에게 인기 있는 상품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객의 인기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이 찾는 상품을 개발해서 소구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다른 점포는 매출이 하락이 되더라도 우리 점포는 매출이 신장될 수도 있다. 백화점이 아무리 매출액이 감소되더라도 그 어떤 특정한 점포에 그 인기 상품을 개발하는지 어떤 그 돌파력 있게 상품 사입을 잘하는, 그러면 남들보다 남들이 매출이 좀 하락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인기 상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매출 관리에 상당히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 부분별로 고객을 파악해 본다. 상품 부분별로 객수를 파악해서 전체 상품 부분의 객수 대비 해당 상품군의 객수로 해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래서 각각 뭐 의류면 의류 중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단위로 상품을 본다든지, 브랜드의 세 분류로 해서 상품 부분별 객수를 봐서 전체 상품 객수분에 어떤 상품이 더 점유를 하는지. 사실 이것은 대형 마트라든지 점포에서 편의점 같은 데서 편의점 같은 게 한 1,800가지의 어떤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파는데, 실제로 매출액이 일어나는 거는 200에서 300가지 어떤 아이템과 품목이 매출액의 4, 5, 6, 10%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이 일단 배웠듯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체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 수가 1,000가지라고 하면 한 주요한 아이템의 200가지가 매출액의 80%는 아니죠. 한 6, 70% 이상 구성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있는 20%에서 30% 상품을 잘 관리하다 보면은 전체 매출액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관리도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파악될 수 있는 거죠. 상품별 객수와 객수 구성부 보면 이제 뭐 의류 부분, 뭐 자파 부분, 아니면 이제 상품 부분별로 이렇게 쭉 했을 때 객수가 뭐 각각 부분별 객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800명이 있다고 할 때 객수 구성비가 C 부분이 23%, E 부분이 25%다. 그러면 C 부분과 E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부분의 인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액에 공헌을 하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전단도 더 투입하고 더 많이 판매하도록 매장 비율도 할애해주고, 또 광고할 때 이런 상품들은 대컷이라고 하나 전단 광고에 크게 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홍보도 하고 뭐 기자들에게 릴리해서 언론 신문에 기사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요즘에 보면 이렇게 그 TV 같은 데서 건강 방송 뭐 주치의가 의사 이렇게 설명하면 그와 비슷한 상품 홈쇼핑에서 바로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인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홈쇼핑 회사에서 정규 방송과 어떤 특정한 품목을 건강에 효율적인 품목을 그 의사들하고 특집 방송을 하도록 어떤 기획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미리 자기네가 홈쇼핑 방송 계획을 짜는 거, 편성을 짜는 거죠. 어떻게 바로 TV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다고 바로 편성표가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미리 사전에 편성표를 가지고 그 방송이 나온다라는 것과 서로 공유되는 거죠. 공유를 어느 정도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방송을 하면 바로 홈쇼핑에서 그 다음 주에 홈쇼핑에서 판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기 상품을 관리하고 조금 좀 다른 형태의 상품 관리가 되겠죠. 네. 어찌됐든 품목별 상품별 인기 바나나 우유가 어떤 1등이에요. 상품은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카스 큐팩 1.6L. 뭐 다음에 참이슬 소주. 카스 355ml. 카스 500ml.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상품이잖아요. 많이 사먹는 상품. 그래서 여기에 있는 50가지 상품. 이런 상품이 편의점의 주력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편의점에서 품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발주, 뭐 전산화, 빅데이터화해서 항상 고객들이 품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기 상품은 데일리하게 별도 특수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의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매출액이 또 많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에어컨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절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모피 같은 거, 이런 거, 계절 상품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런 계절 상품을 역으로 겨울에 여름 상품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겨울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또 그 합리적인 소비의 일환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든, 계절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변한다. 그래서 월별 매출액 지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매출액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사항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절 상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계절 상품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계절 상품이라고 그러면 계절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경영학도니까 또 유통을 배우는 학도이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본다면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변동하는 거나 구매 관습에 따라 매출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기후상의 요인으로 일정한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과 사회적 관습상 연중 행사 등에 관련되어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 그래서 계절 상품은 판매 기간이 짧아 매출 예측과 매입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판매할 때 진열 등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강한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계절 상품이 있음으로써 마트나 편의점 이런 부분은 월간, 주간, 단위 계획들을 계속 수입하는 거야. 자, 또 빼빼로데이에 그 빼빼로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는 그 빼빼로데이, 그 빼빼로를 그 기간 동안에 전체 발행해야 될 빼빼로의 50% 이상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빼빼로 한참 있다가 예측을 잘못하면 반품도 안 되는 거지. 판매 예측을 잘 해야 되는. 그래서 계절 상품을 어떻게 팔 거냐. 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또 구매 습관에 따라서 시즌 상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화이트데이 시즌에는 뭐 초콜릿을 판다든지, 아니 사탕을 판다든지, 발렌타인들은 초콜릿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졸업 입학 시즌에는 또 뭘 판다든지 이렇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연중 행사의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빼빼로 데이랑 또 삼겹살 데이라고 또 마트 가서 3월 3일날 삼겹살 데이다. 이렇게 자꾸 일자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에게
맞죠? 근데 사실 삼겹살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그 어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3월달 같은 데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3일날 30살대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처음에 상업의 용어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가 이게 그 정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그러니까 뭐 목욕탕업자가 매주 수요일날은 목욕하는 날이다. 매주 수요일날은 목욕하는 날이다. 물론 뭐 집에서 샤워는 매일 하겠죠.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매주 수요일날 목욕하는 날. 이런 슬로건을 걸쳐가지고 그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팔 때는 확실하게 판다. 월별 매출 구성비라고 보는 거죠. 연간 매출액일 때 월별 매출액 곱하기 100으로 해서 월별로 매출액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편의점 같은 데는 7월, 8월 여름에 뭐 맥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럴 때 매출액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름에 편의점을 많이 가잖아요. 겨울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여름에 더 마케팅 정책을 하고 더더욱 효율적으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잘 팔릴 때 확실하게 팔기 위한 소매점이나 유통업계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 월별 출액,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소매업이지만 이렇게 1월부터 시작해서 뭐 3월달 계약해서 7, 8월달에 매출을 하고 또 연말 되면 또 송년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돼서 연말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월달 매출액하고 2월달 매출 안 줄 때 매출액 차이는 너무 많이 나잖아요.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어떨 때 인력의 구성비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활동을 하는데 어떤 관리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월간 단위로 다르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그것이 이제 이게 월간 단위로 했지만 이거를 미세에서 주간 단위로 또 미세에서 요일별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지수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또 중간에 수요일 뭐 수목 돌풍 어떤 뭐 편의점이나 뭐 마트에서 수목 돌풍 수요일 목요일 매출해서 수요일 목요일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다 계절 시즌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어떤 그때 매출액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 상품 판매 활동을 위한 대책으로는 신속하게 계절 상품이라는 시즌이 지나면 판매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선점한다. 그리고 시즌 초기에 판매 전망을 확인하자. 뭐 에어컨이다 그러면 5월부터 시즌 전망을 해야 돼요. 요즘 5월 말 정도 되면 뭐 에어컨을 가정용도 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전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품의 진열리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에어컨 같으면 5월 달에는 뭐 30%만 전개를 했다가 6월 달에는 50% 전개했다가 7월 달에는 100% 전개한다든지. 5월 달에 에어컨을 한여름처럼 에어컨을 막 매장에 전부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선풍기 같은 경우도 어떤 마트에서 6월 달에는 한 3대만 배치를 해놓는데 7월 달에는 20대 깔아놓는다는 뭐 이렇게 진열리치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재고가 남지 않도록 인하 가격으로 신속하게 처분한다. 그러니까 8월 달 지나면 선풍기를 누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8월 10일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끝물로 할인해서 판다는 거예요. 8월 말 지나서 9월 달에 선풍기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절 상품은 마감 시즌을 아웃을 빨리 처분하는.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내년에 팔게 되면 그게 재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 시점에서 완판을 하기에 대해서 완판을 하게 되세요.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더더욱하죠. 털코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의류용품을
겨울 상품을 2월 초나 이때 사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근데 11월 말에 사면 비싸게 사는 거죠. 봄 신상품도, 봄 신상품도 3월 초에 2월 말에 가면 비싸게 사는 거지만 6월 달에 봄 상품, 이제 긴팔 아무도 안 입을 때 긴팔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절에서 판촉 활동을 좀 다르게 해가는 거죠. 주중과 주말에 매출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이 쇼핑은 월요일 날이 최고다. 이제 좀 웃기는 개념인데, 인터넷 쇼핑몰이 일요일 날 잘 될 것 같은데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쇼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매출이 가장 높다는 거야.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쇼핑하지 않고 가족들을, 그 집에 있는 주부도 가족이 출근하면 그때 이제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인도 출근해서 또 이제 좀 짜투리 시간에 뭐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어찌됐든 간에 인터넷 쇼핑몰이 주말에 매출액이, 최고 매출액이 나오는 거나 월요일 매출액이 최고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주중과 주말 어떤 특정한 점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어떤 점포, 오피스에 있는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말에는 거의 문 닫아놓는 거예요. 오피스가에서는 다 출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앤셀 이익을 내고 있는가. 요일별 매출 구성비, 요일별 전체 매출, 주말에 얼마나 매출해 있는가. 그래서 요일별 객수 구성비, 전체 객수분의 어떤 특정한 요일의 객수를 하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7분의 1, 7일이니까 요일별로면 7분의 1만 구성비가 돼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지수가 뭐 35%, 40%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쪽에 집중, 주말에 집중해서 상품을 전개하고 주말에 장사를 해서 주말에 쉬는 사람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유통업체 직원들은 주말에 많이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마트의 매출 구성비를 보았을 때 이제 일일자별도 일자별 매출 구성비, 이렇게 일간 매출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할 건가, 매출이 적게 나올 때 어떻게 할 건가. 매출이 적게 나올 때는 쉬는 사람도 더 많이 늘리고 광고도 안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쉬는 사람도 많이, 인력도 풀가동을 하고 전단 광고를 이렇게 15일쯤 배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날 광고를 배포한다든지, 이렇게 이날 광고를 배포해서 전단 광고하는 시점과 매출액이 일어나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요일별 관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이런 부분을 또 파악해 보는 거죠. 편의점은 자정께 붐빈다. 사실 이제 대형마트 이런 데가 문 닫다 보니까 뭐 10시 뭐 되게 문 닫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편의점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퇴근하고 술 먹고 집에 가다가 퇴근하면서 들린다는, 이러한 부분에, 물론 이제 점포마다 다른데 편의점이 또 자정 부분에 많이 붐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점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정 부분에 주로 이제 점주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새벽 2시, 3시에 발주가 있고 그 다음날 한가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편의점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편의점이 많이 익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편의점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도 자정 알바도 따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 타임별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간 알바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거죠. 점포 일일 매출을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 시간대별 매출
구성비를 구해보는 거지. 일일 전체 매출액별로 시간대별 구성해서 그 매출 시간대별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시간대별 또 객수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전체 매출액분의 그 시간대의 객수, 그 시간대 매출액으로 하면은 그 시간대별 구성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편의점을 예를 들면 시간대별 구성비 이렇게 새벽 3, 4시에는 3, 4시에는 없다가 그다음에 아침 출근하고 나면 없다가 퇴근 시간 무렵에 드러나고 야간 시간에 피크가 됐다. 이러한 부분이 객수 매출액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게 인력도 배치하고 일도 하는 거지. 이런 시간에는 주로 발주한다든지 고객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죠.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시간에는 판매에 집중하는 거지. 진열하지 않고 판매에만 집중한 편의점 같으면 판매에만 종업원들로 하여금 판매사원,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야간에 이 시간에 근무하는 식으로 판매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유통기간 지난 사람 상품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그 타임 테이블로 좀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장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시간대별 판매 활동을 대책을 다르게 세우는 거죠. 시간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벽 시간에는 발주하다든지 그다음에 진열을 그다음에 한정한 출근 시간 11시쯤 이럴 때는 매장을 더 가다듬는다든지 그다음에 한산한 시간대도 고객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서 결품을 체크한다든지 상품 진열을 좀 더 가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걸 다시 정확하게 꼽아준다든지 그다음에 품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를 치밀하게 한다든지 상품 구색의 특징을 부각시킨다든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판매 판촉 활동을 다르게 해서 전체 매출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매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객층이 많이 구매하는지 우리 고객은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지 아줌마들이 오는지 아니면 노인층이 많이 오는지 병원 근처에서 환자 대상으로 하는지 오피스 근처에서 직장인 대상인지 여기에 따라서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게 편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층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를 위해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부류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구성 요소, 연령, 직업, 학벌, 성별 이런 걸 바탕으로 주로 유행하죠.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빅데이터 분석이니까 잘 모르니까 대부분 카드로 한다면 연령대별, 직업군은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거, 성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층은 점포 판매 상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우리 점포가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가 달라지는 거죠. 계층을 파악하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매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요 계층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하는 것이 매출 목표를 매출액을 늘리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별 객수 구성비를 한번 보면 전체 고객 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40대가 차지하는 부분 객층별 매출액 구성비 전체 매출에서 객층별 매출액으로 객수 구성비고 매출액 구성비고 이렇게 해서 어떤 30대 고객 수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30대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얼마나 차지하는 건지 이러한 어떠한 고객들의 집단이 우리 점포의 매출액이나 고객 수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판매 방법이라든지 매장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이 100%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층의 분류를 패션 리더라고 그래가지고 2내 2, 30% 패션 추구자, 바겐 헌터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이제 한번 나눠보면 패션 리더라고 하는 거는 신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사람들. 패션 추구자는 뒤따라서 구매하는 사람. 바겐 헌터는 바겐 세일 기간 중에 주로 매대 상품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상품
고객들을 이렇게 세분해서 거기에 층에 맞는 DM을 한다든지 그 판촉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상품을 주로 사는 사람을 파악해서 내년 2월 달에도 3월 달에 신상품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신상품을 판매하게 해서 2월 초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패션 리더를 대상으로 패션 제안을 신상품 2021년 패션을 그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모든 고객들한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1000명이면 1000명 특정한 고객들한테만 보내면 응답률이 많아지고 또 전 매출액이 신장될 수 있다. 그래서 계층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채용 모델 이제 이건 뭐 신제품만 아니라 어떤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신상품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많이 하는데 이념이나 이런 거도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확률 분포하고도 많이 이러는 거예요. 뭐 성적 분포가 A 학점, C D 학점, A B 학점, B C 학점 이렇게 분포 있듯이 또 이거를 신상품을 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기 수용자, 그 다음에 다수, 후기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그 점포에 있는 신상품 자켓을 산 사람이 10명이라고 그럴 때, 10명이라고 그럴 때, 한 명이나 2명은 이렇게 조기에 2월 달에 산 거고, 아니, 100명이네, 100명에 2명은 2월 달에 산 거고, 100명에 13명은 3월에 4월에 산 거고, 35명 대다수 많은 수는 제 시즌 4월 달에 봄 상품 산 거고, 후기는 5월 달쯤 산 거고, 이거는 뭐 시즌 아웃 될 때 산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고객들을 다르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도 고객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VVIP 고객이라고 해서 막 연간 막 매출 2억 이상 월 평균 2천만 원 쓰는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게 뭐 보석, 티파니 시계를 산다든지 명품 옷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시계도 사고 아니면 코트를 하나 사더라도 프라다 코트 뭐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어떤 옷들을 이렇게 산다 이거. 모피를 2000만 원짜리 모피도 사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야 월간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고객들이 매출의 구성비가 0.01%의 고객 구성비가 실제로는 뭐 한 3%, 5% 이상 매출 구성비를 일어나니까 이 고객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매출을 견인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362의 고객은 누구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매출 관리